그냥 수학에서의 문법이야, 문법. 집합과 명제의 말뜻을 또는 뭐 그리고 이런 거 이해 못하면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여러분들 환경통계 배워봐서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명제에서 말도 되게 중요하고 집합에서의 그 표현도 되게 중요해. 집합을 이해 못하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특히 수능 문제에서 4점, 3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수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되게 심했어. 근데 그거 알고 보면은 기본적인 약속, 전제가 아예 달랐던 거야, 국가마다.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막 서로 막 옳다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야. 기본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자는 거야. 원래는 집합과 명제를 처음에 배워야 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맨 먼저 배울 때 알파벳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수학에서도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막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또 막 단원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야. 집합하고 명제가 잘 돼야 너 머릿속에 이게 분류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 저장할 때 그런 거잖아. 사람을 크게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뭐 장년, 중년, 뭐 비년 이런 식으로 나이 순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어떤 이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어떤 똑같은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집합을 배웠는데 일단 집합의 말뜻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분명한 기준, 정확한 기준으로 나누어진 모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 그게 아닌 것 같아. 분명한 기준이 없어도 집합이 될 수 있거든. 왜? 예를 들어 봐봐. 이 집합 아니나? 집합 맞지? 이것도 기준이 있어? 없잖아, 그렇지? 뭐 내 마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썼다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분명하게 기준을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집합은 원래 체계에 의해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한 모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요거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원소라고 말하지, 그치? 이거는 뭐지, 이거? 얘는 괄호 중에서 작은 괄호, 소괄호. 얘는 중괄호. 얘는 대괄호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게. 요 안에 있는 하나하나 구성원들을 원소라고 말하는데 원소가 없어도 되고 원소가 하나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겠지. 원소들을 뭘로 묶은 거야? 중괄호. 이거로 묶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자고. 그치?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이 모양을 집합이라고 말하잖아. 집합, 그치? 그 중에 요거 한 개 물음표라고 생긴 거 있어. 요거 하나, 요거는 뭐라고 말하죠? 원소. 이거는 원소라고 말하죠.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엘레멘트. 엘레멘터리 스쿨 그러면 초등학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엘레멘터가 화학에서는 원소잖아, 진짜로 원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음표, 또 원소가 지금 너무 많이 있다, 그렇지? 근데 이 원소가 이 전체 집합을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집합을 A라고 치자. 이 원소가 집합 A에 뭐예요?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집합 A의 원소야. 근데 이거를 서양에서 나온 학문이니까 서양 버전으로 하면 뭐 해야 돼? 주어, 그 다음 뭐야? 서술어. 서술어, 동사.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물음표가 뭐다? 원소다. 누구의? A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원소라는 말을 영어로 막 쓰고 싶어. 이거 줄이기 위해서 E라고 썼어. 근데 E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써지잖아, 그치? 네. 이거 이제 기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물음표는 A의 원소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럼 만약에 물음표를 A에 이거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집합 대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거잖아. 그치? 맞지? 이 표현 알겠지? 이가 왜 나왔는지? 네. 이거는 왜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3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루트를 길게 써서 이렇게 쓴 거야. 귀찮아가지고. 그치? 시그마는 S. 물론 이게 알파벳이긴 하지. 그치? 인테그랄 둘 다 합이잖아. 그치?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 형상화하는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원소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를 쓰는 이유를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근데 원소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거를 우리는 집합 이렇게 말하는데, 집합이 원소들이라고 했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네. 원소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묶으면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이거 맞아? 아니요. 원소 한 개 있는 거야 이거는. 그치? 원소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도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를 공집합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치? 네. 원소가 몇 개? 그러면 이거는 0개. 0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원소가 몇 개가 있을 수 있겠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 있는 집합을 뭐라고 말하죠? 유한 집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요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쭉 정리를 할게. 용어나 이런 걸 까먹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간 볼 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개수 없으니까 유한집합 아니다 말하면 안 돼. 개수를 말할 수 있을 때 유한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개수가 몇 개? 0개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여러 개 엄청 많아.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표현해? 쓸 수 없으니까. 점 몇 개? 점 3개 찍는 거지. 점 4개, 5개 이렇게 찍는 거 아니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뭐죠? 무한. 개수를 말할 수 없어서 이거를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치? 근데 낚이는 게 이런 게 있지. 1, 2, 3, 땡땡땡, 100. 땡땡땡 있으니까 무한인가? 아니지. 1부터 100까지라는 소리겠지. 이거는. 그치? 100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한집합 아니다 이거 있다고. 그치?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자, 그럼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말할 때는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우리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죠? n 하고 이렇게 해서 넘버 이렇게 쓰는 거잖아. 자, 이 집합으로 내가 a라고 했으면 그냥 알파벳 a라고 쓰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쓰겠지. 이건 얼마죠? 0. 아이고 미안. 여기다가 a,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게 하나의 그림일 뿐이야. 그치? 원소일 뿐이야. 그럼 이건 얼마가 되지? 3개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 원소는 3개야. 근데 이 기호는 그 개수 자체가 얼마냐 하고 쓰는 거야. 개수는 3개인데 이 값은 얼마야? 3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자, 뭐 이렇게 해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게 구분이 되고, 원소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표시가 그런 삼지창 모양인데 그냥 알파벳 2야. 그치? 그렇게 되는 걸 알았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했고, 원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집합에서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배울 때. 집합의 표현법, 제일 원초적인 방법,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원소들을 쭉 쓰는 방법. 원소 나열법. 이거는 되게 쉬워. 그치? 문제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해줬다면 정말 쉬운 문제인 거야. 문제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원소를 안 나타내주고 뭐를 가르쳐줘? 조건을 가르쳐주는 조건 제시법이야. 그치? 네. 근데 조건 제시법을 보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니들이 알아서 뭐를 해봐야 돼? 원소 나열이 머릿속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원소 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
원소 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문제를 못 푼다고 결국. 이걸 어렵게 내.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 하나만 미리 말하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아 벤다이어를. 뭐 이렇게 우리가 확동할 때 제발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세요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덜 복잡하고 실수도 안 하고 오히려 쉽게 풀리기도 한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조건 제시법.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한번 해볼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됐죠? 이렇게?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원소를 써야 되니까 중괄호 써놓고 원소가 뭐가 될까? 1, 2. x는 1, 2, y는 3, 4 정수니까, 그렇지? 네. 이 말이 없으면 이 사이에 있는 거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무수히 많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원소는 1하고 2가 나온다, 그렇지? 네. 3, 4는 안 되네? 왜 안 되지? X로 제한. 제일 중요한 게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 핵심. 조건 제시법으로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원소라고요? 요 바 앞에 있는 이 값이 원소다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겠지. 집합 B는 y라고 써져 있어. 이게 y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집합 B는 3, 4라고 써야지 y 값이니까, 그렇지? 자, 집합 C는 이 바 앞에가 x 더하기 y라고 썼어. 그럼 원소는 어떻게 될까? 다 따져봐야지 그러면. 근데 x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하죠? 1부터 2까지 가능하고 y는 3, 4지. 그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원소인 거 아니야? 여기서는 합친 게 원소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1, 3 더하고 1, 4 더하고 2, 3 더하고 2, 4 더해야 되잖아. 1, 3 더하면 뭐가 돼? 4. 1, 4 더하면 5. 2, 3 더하면 5인데 또 쓰나? 한 번만 쓰면 되지, 그렇지? 원소 중복될 때는. 그 다음에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곱하기도 풀 수 있겠네, 빼기도 풀 수 있겠네, 뭐 절대값 나오면 풀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x, y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지? 다 써야지 뭐. x가 1일 때 y는 뭐나 먹어볼 수 있어. 이게 하나의 원소인 거지, 그렇지? 또 x가 1일 때 y가 4. 원소 하나, 원소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야. 또 2일 때 3도 있을 수, 아이고 이건 소괄로 되겠지. 그 다음에 2일 때 4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고칠 때 핵심은 이 조건은 문제마다 그때 다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가 되게끔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요렇게 있는 집합이 있어. 됐지? 자, 그때 P라는 집합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X가 원소. 근데 X가 원소인데 X는 어떤 애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말일까? 이게 원소라는 소리야, 집합이라는 소리야. 집합에 포함 관계일 때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X는 누구의?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지?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써봐. 뭐가 있죠? A의 부분 집합은 원소 0개인 거. 물론 이렇게 써도 될 거고, 그렇지? 또 원소 1개인 거. 이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면은 X로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어? 원소 0개인 것도 있고 원소 하나. 1개 있는 거 이렇게 있지, 그렇지? 그럼 집합 P는 어떻게 쓰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X 자체가 뭐라고?
x가 여기서 집합인데 그 집합 자체가 뭐인 거야? 원소로 인식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생각해야지. 요런 원소 한 개.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소 하나. 이게 P라고. 됐어? Q는 Y가 원소인데 Y는 X의 부분집합. 그럼 이 말 이해할 수 있나? X가 어떤 애들이야? X가 얘일 수도 있지. 얘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X의 부분집합은 이거의 부분집합은 얘밖에 없다, 그렇지? 이거의 부분집합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Y로 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 또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맞지? 요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런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말하지? 저희 원래는 보통 이게 원소는 나와야 되는데 이 원소 자체가 자기 스스로 뭐가 돼? 집합이 될 수 있지, 그치? 이런 모양의 집합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멱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치? 멱집합. 뭐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 하지만 이 표현을 좀 알아야 되겠네, 그치? 자, 마지막으로 집합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할게. 부분 집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돼. 부분 집합에서 개수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용어도 있지. 진 부분 집합, 그냥 부분 집합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하자고. 자,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A, B, C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때 얘네들의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한번 다 써보자고.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원소의 개수 기준을 잡을까? 개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틀릴 수 있으니까, 빼먹을 수 있으니까. 원소가 0개인 집합은 뭐가 있어? 원소 1개인 거는 A, B, C. 그 다음 원소 2개인 거는 A, B, A, C, 그 다음에 B, C. 다 있지? 그 다음 원소 3개인 거는 A, B, C. 그 전체 몇 개인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지, 그치? 하나, 3개, 3개, 1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맞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풀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매번 이렇게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 부분 집합은 자 A, B, C 3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집합인데 이 집 안에 집이라고 생각해. 이 집 안에 A, B, C 3명이 지금 나가서 없는 상태인데 되돌아오는 모든 경우야, 그렇지?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A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B만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C만 되돌아올 수도 있어. 또 이런 경우는 어때? A, B가 되돌아온 거야, 그치? 이거 같은 경우는 A, B, C 다 되돌아온 거잖아, 그치? 이런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일까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 3명이 잠깐 가출했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경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관점을 A, B, C 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각각 선택의 여지가 몇 가지씩 있지? 얘가 나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래 또는 안 들어갈래 이거잖아, 그치? 확률로 경우의 수로 생각하자고. 얘도 몇 가지가 돼, 선택의 여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선택의 여지는 항상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2가지씩의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면은 A가 들어간 경우도 부분집합이 있고 A가 안 들어간 경우도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2가지인 거 아니야, 그치? B는 B도 2가지지, C도 2가지지. 그래서 이 개수, 원소의 개수만큼 이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이 개수만큼 뭐가 곱해져? 2가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 2의
3제곱계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부분집합의 총 개수. 선택의 여지가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그 개수만큼 곱해지는 거니까. 그치? 이 원소가 10개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이 되죠? 10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할게. 이런 애들 중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쳐주긴 하는데 서로 포함되는 건데 쳐주긴 하는데 완벽하게 진짜 부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진 부분집합이란 말은 진짜 부분집합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놈의 입장에서 A의 진 부분집합은 이만큼.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똑같은 거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총 개수 2의 3제곱 개에서 뭐를 빼면 돼? 똑같은 건 어차피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 한 개밖에 없을 테니까. 그치? 이렇게 빼서 7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있냐면은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부분집합 중에서 A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 몇 개 있는지 볼게. A가 포함되는 경우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맞지? A가 4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부분집합 중에서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는 이제 몇 가지가 돼?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처럼 계산할 때 A, B, C가 있을 때 A의 입장에서는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야. B, C는 들어가서 좋고 안 들어가서 좋지. 그러니까 1이 곱하면 생각되잖아. 상대적으로 2가 원래는 이 말이 없으면 2가 하나, 둘, 3개니까 3번 곱해줘야 되지. 근데 얘가 선택의 여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1이 돼서 2가 한 번 적게 곱해지네. 그치? 이 개수만큼 2가 적게 곱해진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2의 2제곱 되잖아. 2의 3에서 몇 개를 빼야 돼? 1개 빠지게 된다고. 2가 곱해지는 개수가. 그치? 만약에 A, B가 포함된다 그랬으면 뭐가 돼? 얘도 1가지가 되니까 2를 곱할 수 있는 개수가 2가지 줄어드는 거 아니야. 2개. 그치? 이해했어? 요렇게 될 거야. A가 반드시 제외되는 경우도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 안 들어가는 경우 1가지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기처럼 계산이 될 거라고. 자,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A, B, C, D, E, F,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만 쓸게. 여기에서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3개인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을까 물었어. 그럼 세면 되긴 된다.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세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명 뽑는 거야 대표로? 1, 2, 3등이 중요하나? A, B, C가 뽑히든 B, A, C가 뽑히든 같은 집합 아닌가? 네. 그럼 순서 상관이 없지. 네. 그리고 같은 거 3개 뽑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뽑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전체 7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 뽑는 모든 경우야? 3개 뽑는 모든 경우가 되겠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네들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를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7제곱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원소 0개인 개수랑 원소 1개인 개수랑 2개인 개수, 3개인 개수 해서 7개인 개수를 다 한번 더 해보자고. 원소 0개인 거는 7 콤비네이션 0, 원소 1개인 거는 7 콤비네이션 1이겠지. 얘는 7 콤비네이션 2지. 이렇게 쭉 더해 나가서 몇 콤비네이션 몇 가지 가야 돼? 7 콤비네이션 7까지. 이거 2항 정리해서 이게 2의 7승 아닌가? n 콤비네이션 0부터 해서 n 콤비네이션 n까지 다 더했을 때 2의 n승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치?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에 따라서 보는 관점을 이렇게 A, B, C 각각에 대한 2가지씩의 경우를 곱해 나가는 형태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문제에 따라서 특정한 거 뭐 요만큼만 더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를 좀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될 것 같아. 그 내용이 집합의 연산 앞에까지 내용인데 몇 쪽까지 있냐면 21쪽까지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 가운데 버튼. 어? 가운데